자, 우선 운동의 표현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운동의 표현은 우선 두 가지로 할 거예요. 거리와 시간으로 할 거고, 우선 거리라고 하면은 두 위치 차이죠. 두 위치 사이의 거리입니다. 차이를 거리라고 하는데, 그럼 위치를 표현하는 법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 위치라고 하면은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꼭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기준점이라는 거랑 방향이라는 거랑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 내가 서 있고 이쪽에 약국 할게요. 약국은 여기서 300m. 그 다음에 여기에 음식점이 있다. 음식점으로 하는 거는 여기에 100m 이렇게 볼게요. 그러니까 내 위치를 표현할 때 음식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어느 쪽으로? 왼쪽이니까 서쪽으로 100m 거리에 있는 거고, 만약에 약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동쪽으로 300m 있는 거죠. 똑바로 앉아요. 여기 똑바로 앉아볼까, 여기 앞에서? 응? 어떻게 보이는지? 약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300m 거리에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중요한 거 무엇에 따라서 기준점에 따라서 무엇이 달라질 수 있다, 위치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의 운동에서는 이제 거리와 시간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럼 나머지 하나 시간에 대해서 볼게요. 자, 시간은 1시간이라는 거, 그 다음에 1분이라는 거, 1초라는 거, 요 세 가지로 나눌 거고, 1시간은 1h 이렇게 쓸 거예요. hour. 1분은 min, 그 다음에 1초는 1sec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관계식은 1시간은 몇 분이고 60분이고 그 다음에 몇 초이다? 3600초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거리도 보면은 거리도 다양하게 나올 수 있죠. 킬로미터, 1킬로미터는 몇 미터고 1000미터고 그 다음에 1미터는 몇 센티미터? 센티미터니까 이거를 센티미터로 바꾸면은 10,000센티미터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운동을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어요. 동일한 무엇 동안?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또는 같은 거리를 움직였을 때 소모된 시간,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인 경우 내가 어떤 시간 동안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많은 거니까 1번인 경우에는 거리가 길면 길수록 더 어떤 운동? 빠른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같은 거리를 이동했을 때 소모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어떤 운동이다? 빠른 운동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미안해요. 저 잘못 썼어요. 여기다 0, 여기다 0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100cm니까 10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기계로 표현하는 거 무엇이 나올 거냐면 다중섬광 장치 나올 거예요. 자, 다중섬광 장치는 물체가 운동하는 거. 그래서 물체를 무엇을 찍는 거냐면 사진을 찍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공을 굴렸다.
공이 이쪽으로 이동했었고 그거를 사진을 찍었더니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여기가 어떻게 찍힌 거고 먼저 찍힌 거고 여기가 어떻게 찍힌 거? 나중에 찍힌 거라고 보면 돼요. 근데 여기 다중성강장치에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동일한 시간 간격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만약에 0.1초가 걸렸으면은 전부 다 0.1초입니다. 즉 여기 동일한 시간 동안에 이동하는 거리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었어요? 빠르기를 알 수가 있었죠. 즉 무엇이 동일하기 때문에 거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는 속력이 어떤 운동? 속력이 일정한 운동 이렇게 보시면 되죠. 가속도는 여기서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냥 속도 변화라고만 다룰 거고 가속도에 대한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나 그냥 나와도 될 것 같은데 그 고1 과정에 나옵니다. 고1이나 고2 물리원 할 때 나오고 고1에서도 그렇게 막 크게 다루진 않는 것 같아요. 자, 거기 다중성강장치 있죠. 자, 거기에서 어디 체크해 주시냐면 먼저 찍힌 물체, 그 다음에 나중에 찍힌 물체 그거 체크해 주셔야 돼요. 위치 뭐가 먼저 찍혔는지 뭐가 나중에 찍혔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간격이 일정한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간격이 이렇게 변하는 경우 또는 이렇게 변하는 경우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럼 둘 다 이렇게 움직였다 라고 하면은 여기가 어떻게 찍힌 거고 먼저 찍힌 거고 이쪽이 나중에 찍힌 거니까 이쪽은 간격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속력이 어떻게 되고 있는 운동? 증가되고 있는 운동이고 이거는 간격이 점점 감소하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속력이 감소하는 운동이다. 그래서 여기 다중성강장치에서 꼭 먼저 찾아야 되는 거는 누가 먼저 찍혔는지 누가 나중에 찍혔는지 그거는 꼭 챙겨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요거 말고 책에 나오지 않는 거 뭐가 있냐면은 시간 기록계가 있어요. 자, 시간 기록계는 이거 좀 달라요. 이거는 물체가 움직인 거를 사진을 찍는다면은 이거는 내가 기계에다가 점을 찍는 겁니다. 점. 그래서 기계가 한 요렇게 생겼거든요. 되게 시끄럽고 여기 점 찍는 여기 점 같은 게 있고 여기 종이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종이를 통과시켜서 먹지라고 하죠. 먹지에 우리가 뭐 굳이 펜으로 쓰지 않아도 좀 흔적만 남아도 조금 약간 시꺼멓게 남죠. 그런 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종이 테이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움직이고자 하는 물체의 뒷부분에다가 종이 테이프를 해서 여기 종이 테이프 점 찍히는 간격을 봅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점이 그러면은 점이 요 점에서 찍혔으면은 얘가 이렇게 움직였다. 종이 테이프가. 그러면은 여기가 먼저 찍힌 거죠. 이번에는. 위치가 좀 반대입니다. 여기가 이번에는 먼저 찍힌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점의 간격이 일정한 운동은 똑같이 무엇이 일정한 운동? 속력이 일정한 운동. 근데 만약에 이렇게 움직였다. 종이 테이프가. 그리고 이렇게 나왔다. 그럼 여기가 먼저 찍힌 거죠. 요 위치가 먼저 찍힌 건데 간격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증가되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 속력이 어떻게 되는 거? 빨라지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똑같아요. 간격의 의미가 전부 다 무엇의 의미다? 간격이 속력의 의미다. 이거는 전부 다 동일하게 나옵니다. 어차피 같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뭔가 흔적을 남기는 거죠. 사진을 남기던 내가 점을 찍던 간에 동일한 흔적을 남기는 거기 때문에 속력은 아마 동일하게 나옵니다. 시간 기록계 아마 저건 안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번에는 계산하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네? 속력은 빠르게만 있는 거고 속도는 방향까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7m/s로 달렸다. 그럼 속력에 대한 표현이고, 내가 오른쪽으로 10m/s로 달렸다. 그러면은 그건 속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방향까지 추가된 개념이에요. 설명을 할 때. 자, 속력 구하는 거 볼게요. 자, 속력은 뭐분의 시간분의 거리로 구할 수가 있어요. 거리. 그래서 속력은 단위 따로 없죠. 여기 시간과 거리의 단위를 그냥 쓰죠. 근데 만약에 무엇이 다양하게 나올 경우, 단위가 다양할 경우, 무엇을 비교해야 되는 거? 빠르기를 비교하라고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단위를 통일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걸로? 여기에 있는 요걸로. 요걸로 가지고 단위를 하나로 통일해서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300m/s랑 10km/h랑 비교를 하라 라고 할 때 3.6으로 할까? 똑 떨어지게. 둘 다 비교를 하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나머지 걸로 맞춰주면 돼요. 만약에 요거를 m/s로 바꾸고자 한다. 그러면은 얘는 1시간에 몇 킬로미터 가는 거니까 3.6km로 가는 거니까 이거 전부 다 풀어 헤치면 되겠죠. 1시간은 몇 초? 3,600초. 그 다음에 3.6km는 얼마? 36.00, 그 다음에 미터 이렇게 되죠. 그럼 약분하면은 몇 미터/s예요? 1m/s죠. 즉 누가 더 빠른 운동? 얘가 더 빠른 운동. 그러니까 이거를 km/h로 바꾸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 자, 여기에 300m고 여기에 1초 동안에 움직인 건데 이거는 시간 먼저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거 3,600초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3,600, 여기도 곱하기 얼마? 3,600 해주면 여기는 3,600초니까 1시간 나오는 거고 여기는 300 곱하기 36.00 미터가 되죠. 요거 계산해주면 이거 얼마예요? 108인가? 108.0000 미터니까 이거 킬로미터로 바꾸면 1080km죠. km/h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그쵸? 그러니까는 바꿀 때 요거 뭐 작은 단위를 좀 큰 단위로 바꿀 때 요거 다시 약분하시면 안 됩니다. 그 바꿔놓은 상태에서 거리만 조금 바꿔서 계산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속력의 요 기본 틀은 변하지 않는데 속력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올 수 있어요. 다른 종류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평균 속력. 자, 평균 속력도 구하는 그 전체적인 틀은 똑같아요. 근데 평균이기 때문에 내가 전체 이동한 시간분의 무엇으로? 전체 이동한 거리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른 거 순간 속력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순간 속력이라고 하면은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움직인 거겠죠. 그래서 순간 속력도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매우 짧은 시간.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무엇으로 구할 수 있다? 거리로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속력이라고 하면은 시간분의 거리라는 거 항상 이렇게 지켜져야 합니다. 기본 틀은 바뀌지 않고 앞에 수식어만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 그래프가 안 나와 있지? 뒤에 나와 있구나. 자, 옆에 113쪽 그거 1, 2, 3, 4번 해주세요. 자, 그래프 볼게요. 자, 그래프는 두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자, 시간에 따른 거리 또는 시간에 따른 속력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오고
자, 여기에서 그래프에서 시간에 따른 거리는 당연히 속력 물어보겠죠. 자, 속력은 뭐분의 시간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이거 누구랑 같냐면은 여기에서의 기울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A, 이렇게 B가 있을 경우에 기울기 B가 A보다 더 크죠. 그럼 속력도 B가 A보다 더 큽니다. 이렇게. 그리고 기울기가 둘 다 일정한 운동이죠. 그러면 기울기가 일정한 운동은 무엇이 일정한?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다. 즉 무슨 운동하고 있다? 등속 운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두 번째 시간에 따른 속력은 뭐 물어보냐면은 거리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속력, 여기서는 넓이가 될 수 있죠. 시간축에 해당하는 밑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넓이. 그러면 여기에서 A는 속력이 작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고 B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올 수 있죠. A에 대한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은 요만큼만 구하면 되고 만약에 B에 대한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이만큼 전부 다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여기에서 좀 나와 있는 거는 등속 운동에서의 그래프예요. 그래프는 이렇게만 나오지 않거든요. 솔직히 더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좀 다양하게 보다는 조금 제한적으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운동 둘 다 등속 직선 운동에 해당하는 그래프죠.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보면은 거기다가 어디다 줄 치셔야 되냐면 기울기는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이므로 속력을 의미한다. 그래서 기울기가 일정하면 속력이 일정하다는 말이 있을 거예요. 시간에 따른 거리 그래프에서 그거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랫부분의 넓이가 속력 곱하기 걸린 시간이므로 이동 거리를 의미한다. 그거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지금 요 두 개의 그래프가 누구에 해당하는? 등속 운동에 해당하는 그래프예요. 근데 이렇게만 나오지 않고 어떻게 나오기도 하냐면 속력이 시간에 따른 속력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을 수 있겠죠. 여기 Y축에 누가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고 이런 경우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운동이죠. 그럼 이런 거는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운동하는 쪽으로 힘을 받은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수레가 이쪽으로 1m/s로 달리고 있었는데 내가 어느 쪽으로 같은 방향으로 밀어준다면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겠죠.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똑같은 시간분의 속력인데 이렇게 됐다. 그러면 속력이 점점 느려지다가 어떻게 되는 거? 정지하는 운동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반대 방향으로 당겼을 때 이런 경우에 해당할 수 있겠죠. 자, 또는 그래프 어떻게 나오기도 하냐면은 그래프 이렇게 사다리꼴 같은 걸로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구간에서는 속력이 어떻게 되는 거? 증가되는 운동. 두 번째 구간에서는 속력이 일정한 운동. 세 번째에서는 속력이 감소하는 운동이에요. 이 그래프 아마 뒤에 우리 낙하 운동 하면서 연지기로 들어 뭐 던져 올린 공 보고 같이 하면서 한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에 따른 거리 그래프도 마찬가지. 자,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이거 무조건 정지죠. 근데 만약에 거리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것도 정지입니다. 거리 변화량이 없으면 이거 운동한 거 아니겠지. 그래서 이것도 정지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에 따른 거리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자, 우선 기울기가 존재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1번 구간, 2번 구간 모두 다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속력이 존재하는 운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울기도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기울기는 자, 1번하고 2번 중에는 1번이 더 크죠. 그래서 1번이 더 빠른 운동입니다. 움직이고 있는 건데 빨랐다가 조금 천천히 지금 앞으로 뛰고 있는 운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옆에 보면은 시간 기록계 말고 그 다중성강 장치에 대한 사진 조금 나와 있을 겁니다. 자, 다중성강 장치에 대한 사진은 공으로 볼게요. 공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럼 이걸로 속력 그래프로 나타내봐라 이거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시간, 여기가 속력으로 나옵니다. 자, 근데 다중성강 장치에서의 속력은 무엇과 꼭 같이 가야 돼? 간격이 속력이다라는 걸로 꼭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 간격만큼, 즉 여기 꼭지점에서 여기 꼭지점까지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잘라진 상태로 사진을 붙여주면 요렇게 되겠죠. 다음 것도 요만큼 잘라서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 그래서 공과 공 사이의 간격이 일정한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옆에다가 다른 거를 했다. 다른 운동을 했는데 만약에 이때는 공이 점점 빨라지는 운동이다. 이렇게 볼게요. 그럼 여기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내는 거죠. 그럼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 요 정도면 요 정도 되겠죠. 여기 요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길이가 더 어떻게 나와야 될까? 길게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간격의 의미는 속력이므로 그거까지 우리가 체크하고 문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옆에 115쪽에 1번, 2번 해주세요. 에이씨. 다 했어요. 자, 15분이죠. 1번은 니은 디귿. 그 다음에 1번에 속력. 그 다음에 빠른 구간은 A, B, C. 자, 평균 속력은 40m/s입니다. 자, 질문해 주세요, 이거. 속력 구하는 거, 요거 그래프. 사료. 그다음에 240. 그다음에 이렇게 되죠. 자, 문제에서는 뭐 구하라고 나왔냐면은
평균 속력 구하라 라고 돼 있어요. 자, 평균 속력이라고 하면은 전체 시간분의, 즉 총 걸린 시간이죠. 그 다음에 총 이동한 거리로 구할 수가 있겠죠. 총 시간은 몇 초냐면 이거 60초죠. 60초고 이거는 미터죠. 그러면 이동한 거 0부터 어디까지? 240까지. 그 다음에 40에서 60초 사이에서는 일정한 거죠. 이동거리 없습니다. 즉 이거 몇 미터 이동한 거? 240m 이동한 거. 그럼 몇 미터 퍼 세크? 4m 퍼 세크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만약에 구간에 대한 걸로 속력을 구해봐라. 각각의 평균 속력이죠. 자, 0에서 만약에 20초 간격을 속력을 구해봐라. 그러면은 이거 20초 동안에 몇 미터 이동한 거? 200m 이동한 거. 그럼 이거 10m 퍼 세크가 되겠죠. 만약에 20에서 40초 사이에서의 속력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이거 몇 초 지난 거예요? 20에서 40이니까 20초 지난 거죠. 그럼 여기도 20초 동안에 몇 미터 이동한 거? 요만큼 이동한 거죠. 40m 이동한 거죠. 그래서 얘는 2m per sec가 되고,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40에서 60초 사이에서는 여기에서는 위치 변화 없습니다. 이거 구할 필요도 없이 속력 얼마 나올 수 있는 거? 0이 나올 수 있는 거.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구간별로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평균 속력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다른 거 질문 없어요? 네? 4m per second. 네. 자, 뒷배 뒤에 자유낙하 운동 볼게요. 자,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면 아래로 낙하하는 운동이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엇에 의해서 낙하한다는 거? 중력에 의해서 낙하합니다. 즉, 자유낙하 운동은 무엇을 받는 운동이냐면 힘을 받는 운동이에요. 힘을 받는 운동이니까 속력이나 방향, 운동 상태나 모양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되겠죠. 자유낙하 운동은 중력에 의한 거고, 알고 있는 거, 공 낙하하는 거 이런 거죠. 공기 떨어뜨리는 거. 그럼 공이 점점 어떻게 되게끔? 간격이 이렇게 늘어나게끔 움직입니다. 자, 우선 자유낙하 운동 거기다 줄 칠게요. 공기 저항이 없을 때예요.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정지했던 물체가 중력을 받으면 어디로 떨어지는 거? 아래로 떨어지는 거. 그렇죠? 자, 그러면 중력에 의해서 무엇이 바뀌냐면은 속력이 변합니다. 속력이 변하는 운동이고, 이 변하는 양이 얼마냐면은 1초마다 9.8m per sec만큼 속력이 빨라져요. 자, 여기에 다른 언급 없습니다. 그 얘기는 질량이 달라도 상관없이 모든 물체예요. 자, 만약에 여기에 10g인 내가 추를 떨어뜨렸다, 쇠고수를 떨어뜨렸다. 그래도 여기가 1초 지났으면 여기가 9.8m per sec. 다음에는 19.6m per sec. 다음에는 29.7m per sec입니다. 29.6이 4가 돼야 되겠죠. 29.4m per sec. 이렇게 변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굉장히 큰 10kg짜리를 떨어뜨렸다. 그래도 똑같아요.
1초 지나면 9.8, 2초 지나면 19.6, 3초 지나면 29.4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중성강장치로 찍었기 때문에 여기에 간격도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 동일하게 나와야 됩니다. 동일하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 시간에 따른 속력 두 개로 써드릴까? 좀 작게 그릴게요.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는 속력이 점점 어떻게 되게끔 일정하게 증가되는 그래프로 그려주셔야 되고, 시간에 따른 무엇이 작용하고 있는 거?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힘. 이때 힘은 어떻게 작용하는 거? 일정하게 작용합니다. 자, 그럼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내용 중에 중력이라는 거 나온 적 있어요. 그래서 중력이라고 하면은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그래서 단위를 우리가 뉴턴이라는 단위를 썼었죠. 그래서 뉴턴이라는 단위로 쓰는 거고, 자, 여기 지구가 끌어당길 수 있는 건 무엇만 가지고 있으면 되냐면 질량을 가진 물체면 모두 다 가능해요. 그래서 질량을 가진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무게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중력이라는 말과 무게라는 말은 동일시해도 상관없죠. 단위도 똑같이 씁니다. 중력 단위 뉴턴 우리가 쓴다고 했으면 무게 단위도 뉴턴 씁니다. 그래서 요 관계식을 가지고 무게 구하는 거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무게는 질량 곱하기 얼마로 9.8로 구했었어요. 그럼 여기에 9.8 어디서 온 거냐면 여기서 온 겁니다. 지구 힘 받으면 운동 상태 변화가 9.8m/s만큼 변하기 때문에 그것만큼 온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10g에 대한 무게를 구한다. 여기 질량은 반드시 킬로그램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10g이니까 0.01 킬로그램 곱하기 9.8 해주면은 이거 얼마냐면은 0.0098 맞나? 098 이러죠. 네, 098 뉴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10kg이다 그냥 써도 되겠죠. 거기에 9.8 곱해주면 이거는 몇 뉴턴? 98 뉴턴 이렇게 될 수 있죠. 이렇게. 자, 여기 무게 구하는 거 쓰세요. 이거. 중력이랑 무게 같은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요 9.8m/s 요 1초마다 바뀌는 거 요 부분 있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중력 가속도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물체는 질량에 상관없이 높이가 같다면 같은 지점에 사진을 찍힐 수 있습니다. 공기 저항이 없을 때. 그렇죠? 왜냐면은 이거 물체가 떨어질 때는 우리 실제로는 공기 중에서 떨어뜨리기 때문에, 자, 여기 공도 마찬가지 아래쪽에서 이렇게 떠받치고 올라오는 공기 저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공기 저항 때문에 조금 달라지는 운동, 요 밑에 질량이 다른 물체의 낙하 운동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질량하고 모양에 따라서 낙하 운동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기도 해요. 자, 만약에 어디서 여기 떨어뜨렸을 때냐면은 진공 상태에서 떨어뜨린 경우다라고 볼게요. 자, 진공 상태란 얘기는 공기가 있는 거 없는 거? 공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공기 저항도 있을까 없을까? 공기 저항도 없어요. 그럼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 공기 저항이 없는 자유낙하 운동 그대로 나타나겠지.
그래서 진공 상태일 때 내가 만약에 쇠구슬을 떨어뜨리면은 쇠구슬 이렇게 떨어지겠죠.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걸로. 근데 내가 만약에 깃털을 떨어뜨렸다. 그러면 깃털도 같은 높이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공기 중에서 낙하시킨다면은 무엇이 작용하기 때문에 공기 저항이 작용하기 때문에 형태가 조금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면이었다. 그러면은 쇠구슬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은 여기에 표면적인 넓은 깃털 같은 경우에는 공기 저항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더 더디게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낙하할수록 둘 다 공통적이에요. 속력은 증가합니다. 속력이 증가해요. 그 속력이 증가되는 거 여기 간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간격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빨라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공기 중에서도 마찬가지 간격 점점 증가해요. 깃털 같은 경우도 좀 더디게 내려오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간격이 점점 증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속력이 증가하는 거예요. 속력이 증가하는 거. 자, 이 속력이 증가하는 원인 무엇 때문에? 물체들은 전부 다 무엇이 작용하기 때문에? 중력, 즉 무엇이 존재한다? 무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질 때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쇠구슬과 깃털의 낙하 운동 비교 있죠. 그 사진으로 찍은 거 그거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둘 다 내려오면서 빨라져야 됩니다. 빨라지는 거고 둘 다 중력 작용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중력이 이렇게만 작용하는 거죠. 그 대신에 중력은 질량이 클수록 더 크게 작용하니까 얘는 이만큼, 얘는 이만큼이에요. 가벼우니까 동일한 운동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힘만 받아도. 근데 여기서도 동일한 힘 받고 있고 여기서도 동일한 힘 받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는 공기저항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더디게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은 속력 변화입니다. 속력 변화. 속력이 변화할 수 있는 정도. 자, 속력 변화는 내가 준 무엇만큼 힘만큼 작용할 수 있다예요. 자, 여기 공기 중에 낙하 보면은 얘는 많이 변했고 얘는 적게 변했죠. 왜냐면은 얘 떨어지면서 무엇은 받고 자기의 질량만큼 무게, 중력 받고 있는 건데 거기에 반대쪽으로 무엇이 작용하기 때문에 공기 저항이 작용하기 때문에 알짜힘 자체가 작아집니다. 그러면 알짜힘 자체가 큰 누구? 쇠구슬이 조금 더 운동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는 거죠. 힘에는 비례하게 되고 두 번째는 어디에 반비례하냐면은 질량에는 반비례합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좀 편해요. 만약에 내가 1kg짜리 나무도막이나 이런 거 있다. 발로 차는 거 그렇게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솔직히 1kg 정도는. 근데 만약에 내가 30kg짜리다. 그러면 발로 차더라도 내 발이 아픈 경우가 훨씬 더 어때요? 많을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운동하는 것도 얘는 만약에 내가 이쪽으로 찼다. 그러면 쉽게 이렇게 막 움직이지만 얘는 내가 똑같은 힘으로 차면은 거의 움직이지 않거나 아니면 한쪽만 삐뚤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가지 관계입니다. 즉, 이 속력 변화에 대해서 두 가지 관계를 한꺼번에 쓴다면 속력 변화는 힘에는 비례하지만 어디에? 질량에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 한꺼번에 써놓으셔도 됩니다. 한꺼번에 써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각각에 있는 걸로 난 이해할래요. 이렇게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쇠구슬은 공기저항 크지 않아요. 구형이기 때문에 공기가 그 표면을 타고 넘어갈 수 있겠지.
맞아요. 뭐가 질문이 있는지 똑바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잘 안 들려요. 끝을 흐리지 말고 끝에가 질문이잖아요. 공기저항 때문에 그 힘이 균등하게 받지 않기 때문에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휴지도 마찬가지고 종이도 펄럭펄럭거리면서 공기저항이 동일하게 들어오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움직이면서 떨어지는 겁니다. 또 있어요? 옆에 네 문제 그거 풀어주세요.